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F1에서 우승하는 선수들을 보면 그 팀의 차량이 월등히 좋아서 혹은 그 선수가 유별나게 잘해서 아니면 그 둘 다 충족하기 때문인데, 하지만 차량 성능도 비슷하고 선수들 실력도 비등비등하다면 과연 승부는 어디서 갈리게 될까요? 저번 영상에서 프랑스 그랑프리를 다루며 언더컷과 오버컷이라는 두 단어를 유독 많이 사용했는데, 이것과 같은 피트 작전들로도 각 팀과 선수들은 성적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더컷과 오버컷은 무엇인지, 또 그 피트 전략으로 각 팀들은 어떻게 순위를 끌어올리는지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존버는 답이 아니다. F1이라는 경기는 약 2시간 동안 치러지면서 주행하는 거리만 해도 300km를 넘게 달리기에 중장거리 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엄청난 거리를 달리면서 F1 카들은 급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며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코너도 탈출하기에 타이어들은 지우개 달듯이 사라져 금방 마모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F1 카들은 타이어 교체를 하기 위해 피트 스탑을 하게 되는데, 이 또한 경기 도중에 일어나는 일이라 타이어 가는 시간마저 기록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 피트 크루들은 항상 타이어 교체 연습을 하죠. 쉽게 설명해 보자면 경쟁팀보다 랩타임을 1초라도 더 앞당기기 위해 F1 팀들은 매년 엔진 개발과 차량의 공기역학 등의 수백억을 투자하는데, 그 반면 타이어 교체를 빨리해 피트 스탑 시간을 줄인다면 수백억을 투자해 1초를 앞당겼던 그 시간을 똑같이 세이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던 F1 카들은 피트 스탑을 하기 위해 피트레인에 진입할 때 규정 속도인 80km를 지켜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항상 피트레인에는 팀크루나 미디어 취재진 등 많은 인원이 있어 인명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게 나름 낮은 속도인 80km로 피트에 들어가 타이어를 교체하고 다시 레이스에 복귀하기까지는 약 20초가 넘게 걸리는데, 레이스 도중에 20초라 서킷마다 다르긴 하지만 20초라면 거의 서킷의 3분의 1을 달릴 정도의 시간으로 피트 스탑을 한번 갖게 되면 경쟁차와의 거리는 그만큼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팀들은 피트 스탑을 최대한 덜 가져야 우승할 확률이 높은 셈이죠. 하지만 F1이 아무리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타이어는 어떤지, 경쟁팀과 랩타임 격차는 어떤지, 심지어 날씨는 어떤지 다 따져가는 데이터 수치와 기록의 싸움이라고 할지라도 그 범주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2021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만 봐도 랜스 스트롤 선수는 최대한 타이어의 영혼까지 뽑아가며 타이어 교체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타이어 펑처로 중심을 잃고 베리어에 충돌하며 경기를 끝낸 적이 있죠. 그리고 가장 최근인 프랑스 그랑프리에서는 원스탑 피트를 가졌던 해밀턴이 투스탑 피트를 가졌던 막스 베르스타펜보다 뒤처지며 결국 베르스타펜이 우승을 하고 해밀턴이 2위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타이어 관리 능력으로 존버가 옳은 선택일 수도 있지만 무조건 존버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점이죠. 언더컷과 오버컷. 우선 언더컷은 뒤에서 달리는 차량이 앞에 가는 차량을 추월하지 않고 피트 스탑을 먼저 하면서 새로운 타이어로 교체해 최대한 그립을 활용해가며 랩타임을 단축하고, 앞서가던 차량이 피트 스탑을 끝마치고 나올 때 역전을 해버리는 간접 추월 전략이죠. 쉽게 설명하자면 앞에 가던 A가 있고 뒤따라가던 B가 있는데, A는 랩타임이 1분 20초고 B는 1분 19초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A는 B보다 기록이 좋지 않지만 B가 쉽게 추월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고, B는 이러한 A의 움직임 때문에 꽁꽁 묶여있게 되겠죠. 한 바퀴면 1초, 두 바퀴면 2초, 5바퀴가 지속되면 5초를 손해보는 셈인데, 이때 B는 피트 스탑을 하면서 A와 떨어져 혼자만의 주행을 하며 새 타이어의 이점으로 랩타임을 1초 단축해 1분 18초로 끌어올립니다. 당연히 A 역시도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 피트 스탑을 하는데, 여기서 먼저 타이어를 교체해 랩타임을 끌어올리던 B가 피트레인에서 나오는 A를 2초 차로 역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언더컷은 선수들 간에 불필요한 배틀을 하지 않으면서 피트 스탑만으로도 추월이 가능하게끔 하는 중요한 피트 전략 중 하나인데, 사실 이것 또한 무조건 정답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언더컷을 시도한 B 선수가 피트에서 나와 트랙으로 복귀할 때 팀에서 분석을 잘못해 트랙 상황이 바뀌어 트래픽이 심한 여러 경주차들이 달리고 있는 한복판에서 합류를 한다면 절망인 셈이죠. 반대로 오버컷은 언더컷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선수의 역량으로 비교적 타이어 관리가 잘 되어 더 달리면서 경쟁 선수들보다 뒤늦게 피트 스탑 타이밍을 갖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무슨 이점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버컷은 먼저 피트 스탑을 한 선수가 새로운 타이어로 교체해 점점 타이어를 마모시켜 그립력을 잃고 타이어 수명을 갉아먹을 때 기존 타이어로 전력 질주를 하고 최대한 타이어 소모를 한 다음 새로운 타이어로 교체하여 경쟁 선수들보다 쌩쌩한 타이어를 갖는 것이죠. 경기 후반부에는 다들 타이어 마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쌩쌩한 타이어를 갖고 있는 운전자들이 이러한 이점을 갖고 추월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드라이버들의 실력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것도 정답은 아닌데, 경기 도중 세이프티카가 뜬다면 서행을 해야 하기에 모든 차량들의 간격은 촘촘해지고 설상가상으로 레드 플래그까지 떠서 경기가 잠시 중단된다면 답이 없는 셈이죠. 아니면 뒤늦게 타이어를 교체해 신나게 추월을 하다가 앞차와 충돌로 프런트 윙이 날아간다면 프런트 윙을 교체하러 또다시 피트인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결론은 F1도 스포츠이기에 수많은 상황이 있어 정답은 없다는 점인데, 실시간 대응하며 전략을 짜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죠. 그리고 언더컷과 오버컷은 차량 간의 격차가 3-4초 정도여야 성공하는 전략으로 막 10초가 넘게 차이 난다면 사실 하나 마나입니다. 1.8, 1.9 누군가의 시력인가? 레드불 F1 팀은 피트 스탑 시간이 가장 빠른 팀 중에 하나로 진짜 거의 시력 수치처럼 1.8초, 1.9초 만에 바퀴 4짝을 다 교체합니다. 무중력에서도 타이어를 교체할 정도라 그 실력은 엄청난데, 사실 피트 전략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사람들은 드라이버나 데이터 분석가들일 수도 있겠지만, 직접 타이어를 교체하는 피트 크루들도 정말 중요한 역할이죠. 분석가들이 예측한 시나리오대로 타이밍에 맞춰 드라이버들을 불러들이고 그 드라이버들은 최상의 드라이빙을 선보이며 랩타임을 줄이는데, 만약 여기서 피트 크루의 실수로 타이어 교체하는 시간이 늦어진다면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이어 교체하는 피트 크루만 해도 20명이나 되는데, 한 바퀴에 3명씩 구성되어 총 12명이 배치되고, 버너들은 휠건으로 휠 너트를 조이고 푸는 일을 하며, 한 명은 사용했던 바퀴를 빼고 또 다른 한 명은 새로운 바퀴를 장착하죠. 이 외에도 잭이라는 도구로 차량을 들어올리는 잭맨이 앞뒤로 있고, 양 옆에는 스테빌라이저라고 해서 차량을 잡고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인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런트 윙에도 2명이 붙어 있는데, 이 인원들은 레이스 상황에 맞게 프런트 윙의 각도를 조절해 주죠. 마지막 2명이 남았는데, 한 명은 프런트 잭맨을 백업하는 역할이고, 남은 한 명은 롤리팝맨으로 롤리팝 같은 사탕 막대기를 들고 피트의 상황을 알리며 책임지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